바이에른 뮌헨이 다름슈타트에게 5대2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다시 김민재가 빠지면서 더리우트와 다이어 라인으로 선발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3경기 연속 벤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아예 나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5대2로 이기긴 했지만 수비 라인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쓸 때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동안 다이어가 나왔을 때 김민재가 빠졌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분명히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 나왔었어요. 특히나 지난 경기 마인츠전, 그 지난 경기 라치오전, 요 두 경기에서 수비 라인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인터뷰로도 수비 라인이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다이어가 이제 3백을 만들면서 어쨌든 롱패스라는 본인의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롱패스가 불안한 수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써야 되느냐? 이건데 최근 두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가 되니까 롱패스를 가진 다이어를 써도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이어가 본인의 롱패스를 보여줬지만 수비적으로는 매우 흔들리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아마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다시 벤치로 내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점 나올 때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다름슈타트가 그냥 골키퍼가 앞으로 뻥 찹니다. 다이어가 있는 쪽으로 차줘요. 그러면 다이어가 여기서 상대 공격수랑 경합을 해요. 근데 다이어와 김민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특히나 수비력적인 차이점에서 볼을 걷어낼 때 김민재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걷어내죠. 그래서 걷어낼 때 우리 팀에게 걷어내니까 볼 소유권이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다이어가 이 장면에서 잘못했던 건 클리어링이 상대 공격수한테 갑니다. 요게 이제 문제였어요. 첫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다이어가 걷어냈는데 볼을 바로 앞에서 받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을 보면 다이어가 올라가서 헤더 경합을 하니까 더리우트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걷어낸 볼을 받은 공격수가 밀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키미히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가 약간 왼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공간으로 다름슈타트의 공격수 한 명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더리우트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이어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키미히가 요 수비 라인 앞에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키미히의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볼을 밀고 나가는데 키미히가 이 선수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의 클리어링 미스, 그 다음에 키미히가 수비를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수비 라인이 그냥 무너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더리우트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키미히는 앞선에서 상대의 드리블을 막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내려오면서 볼을 몰고 들어오는 공격수에게 태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이어가 이런 장면에서 민첩성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이어가 슬라이딩 태클을 했는데 상대 공격수가 이 태클을 여유롭게 그냥 뚫고 나오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수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냥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 다름슈타트는 편안하게 득점. 이 득점 장면은 다이어의 클리어링 미스, 다이어의 태클 미스, 민첩성 부족, 모든 게 드러났던 장면이거든요. 두 번째 실점도 마찬가지예요. 측면에서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다름슈타트가 측면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측면을 무너뜨리고 크로스가 올라오죠. 그리고 안쪽에 공격수 한 명이 뛰어가고 있고요. 다이어가 이 공격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다이어가 본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이 볼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다이어가 너무 앞쪽으로 쓸려갔고 뒤에 있었던 다름슈타트의 공격수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볼을 다이어가 이제 헛발질을 하니까 뒤에서 편안하게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것도 다이어의 미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롱킥을 그냥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리우트가 볼을 걷어냈는데 달려 들어오던 다름슈타트의 미드필더가 이 볼을 가져가요. 이거는 더리우트의 미스죠. 그래서 요 세컨 볼을 다름슈타트가 가져가면서 볼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다름슈타트의 공격수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패스를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가 이제 안 좋은 수비 방식이 어떤 거냐면 가운데로 패스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이어의 몸을 보시면 너무 과도할 정도로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다이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공간으로 다름슈타트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요.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너무 가운데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 볼을 따라가기가 턴 동작을 가져가기가 당연히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다이어가 민첩성이 느린데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사실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근데 다이어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편안하게 다름슈타트가 슈팅을 가져가고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죠. 이런 장면을 보시면 오늘 경기가 아마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수비적인 단점을 당연히 투엘 감독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투엘 감독이 늘상 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경기 전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계속 나오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현지에서도 이게 의문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투엘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최근 두 경기에서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선발로 나왔을 때 수비가 안정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가 힘들다. 다만 이 수비 라인을 내가 바꾼다면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김민재의 개인적인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니면 이 수비 라인을 바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엘 감독도 알고 있는 거예요. 김민재가 수비를 다이어보다 더 잘한다는 거, 더리우트보다 잘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나왔을 때 일단 경기력적으로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다이어가 나온다고 한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경기까지는. 근데 오늘 경기는 다이어가 나왔을 때 분명히 수비적인 문제가 나왔다. 이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투엘 감독도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가 아무런 장점이 없는 사람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사실 이런 장면들, 특히나 다름슈타트가 오늘 공격 라인에서 압박을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이어가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약간 상대가 올라와 있는데 전방 압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롱패스는 사실 바이리미넨의 수비 라인에서 다이어가 제일 잘합니다. 이거는 다이어의 장점이기 때문에 다이어가 이걸 못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김민재 선수도 저런 패스를 할 수 있지만 다이어가 보내주는 패스가 분명히 빠르고 정확하고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토트넘에 있을 때도 콘테라던가 무리뉴 감독, 이런 감독들이 다이어를 중심으로 저렇게 패스를 뿌려주는 전술을 몇몇 경기에서 들고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저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장점이에요. 저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이르의 크로스가 올라오죠. 이런 건 분명히 장점이에요. 늘 이제 선택할 때 이 두 가지가 고민 대상인 거예요. 롱패스가 좋지만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수비를 감수할 만큼 다이어의 롱패스가 절대적이냐, 다이어의 롱패스가 없으면 바이리미넨이 공격을 아예 못하는 팀이냐, 아니면 이 다이어의 롱패스가 바이리미넨 공격에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수비적인 불안함을 감수할 만큼의 영향력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이 수비 불안이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다이어의 롱패스도 활용하면서 수비도 괜찮네. 그래서 최근에 정말 일시적으로 다이어가 선발 자리를 차지했던 거고, 요 경기를 보면 다이어의 수비가 많이 불안하구나. 그렇다면 다이어의 롱패스는 좋지만 이 롱패스가 수비적인 불안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쓸만한 요소까지는 아니다 라는 판단을 투엘 감독도 아마 정상적인 이 팀을 운영하는 시각에서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냉정한 감독에 속하거든요. 투엘 감독이 뭐 내가 좋아하는 선수니까 쓰고 약간 이런 것보다는 딱 봤을 때 성적이 나오는 선수를 쓰는 편이기도 해요. 투엘 감독이. 그래서 최근에 김민재를 과감하게 뺀 거예요. 실제로 김민재가 최근에 아시안컵 끝나고 나왔을 때 김민재와 더리우트 조합이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혹은 우파메카노와의 조합이 불안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나와서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계속 나왔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오는 한 두 경기, 오늘까지 세 경기 연속으로 나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의 수비적인 불안함은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이어의 단점이 저 불안한 수비 능력, 뒷걸음질 치는 능력, 이런 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이어의 불안한 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이어의 수비 불안함이 드러나고 다시 김민재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주전자리를 잃었지만 다시금 주전자리로 올라갈 것은 사실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거의 확고합니다. 사실 토트넘에서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다이어가 한두 경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3경기, 4경기, 5경기 연속적으로 잘하면 사실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못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못 나와서 이러면 이 경기가 끝나고 A매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민재가 못 나왔으면 아스날과의 8강 1차전도 못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오늘 경기에서 다이어가 너무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경기 다이어가 불안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는 투엘 감독이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뭐 오늘은 일단은 뭐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도 하고 특히나 무시알라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무시알라의 이 활약 속에 바이에른 뮌헨이 대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 라인이 불안했던 경기다. 그리고 이제 뭐 김민재 선수만 놓고 보면 오히려 김민재 선수에게 오늘 결과가 팀도 이기고 그리고 다이어의 수비 불안도 드러났기 때문에 김민재의 주전 경쟁만 놓고 보면 오히려 오늘 경기는 나쁘지 않았던 경기다.